I want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but you. 안녕하세요. 이민차입니다. 이 시간은 문 정권에서 상황 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주는 기유년 갑술월 갑신일 을해시에 해당합니다. 출생시는 나름대로 삶의 궤적을 통하여 추정한 것입니다. 태어난 달이 술월입니다. 술월은 신금이 당령하고 태어난 날이 11월 5일이기 때문에 무토가 살행하는 날에 태어난 것입니다. 또 술중 기토가 도관하여 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당령과 사령이 다르기 때문에 전공과 하는 일이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인이 상통하지 않는 경우는 재능의 기운이 빼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인의 기운이 상통하지 않으면 선택과 집중이 어려워 배사가 매끄럽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공부나 일이나 2% 부족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기토는 정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제격에 해당하나 정제와 편제가 혼잡된 사주이기 때문에 판단과 결정이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지지가 신유술해로 기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에 기가 잘 유통되므로 사주가 좋아진 것입니다. 신유술은 금방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합이 결성되어 있으면 자기 편을 특별히 잘 챙긴다는 것입니다. 즉 깐부정신이 강하여 자기 편을 끔찍히 챙긴다는 것입니다. 사주의 이러한 특징과 관련하여 향후에 수사를 받게 된다면 엄청난 비밀이 밝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간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특별히 잘 챙겨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정원 산하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있습니다. 일명 604호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604호에서 벌어진 일들이 수사받게 된다면 엄청난 비밀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2020년부터 작년까지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하고 밤마다 술판을 벌리고 유흥을 즐겼다는 말하기조차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604호의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윤건영은 수사를 받게 된다면 그동안의 엄청난 비하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금이 태왕하여 재생살이 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돈이 많이 생기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많은 돈을 만질수록 문제가 생기기 쉬운 사주인 것입니다. 이처럼 재와 관이 흉함을 품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의 단속은 잘 되나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기가 쉬운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성을 의미하는 기토는 갑기합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 술토는 갑과 동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내 돈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이 사주는 돈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는 돈에 욕심을 내면은 큰 화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주가 갑신 일주인 것입니다. 갑은 갑이 의미하듯 자존심이 세고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지에 신금을 두고 있어
마음이 항상 흔들리고 변화가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배반, 배신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면 스스로 자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천간에 보면 갑갑을이 중중하여 비겁이 혼잡되고 퇴과하기 때문에 군비쟁제가 되는 사주인 것입니다. 이처럼 군비쟁제가 되는 경우에 재성이 들어오면 손재 탈재나 재물로 인한 관제 구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지를 보면은 연지와 월주는 유술로 상천사를 이루고 일지와 시지가 신해로 상천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상천살이 결성이 되면은 시기심이 많고 과격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또한 경쟁심과 승부욕이 강하나 일이 지연되거나 성사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배신, 배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유술 방합으로 단단한 결속력을 지니고 있지만 무너질 때는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간부의 정신도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자폭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관살이 혼잡되고 특히 살이 왕하기 때문에 권력 의지가 매우 강한 사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지에 편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권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재살이 태왕하기 때문에 임비식의 수목화운이 길한 것입니다. 즉 비겁이 중중하고 퇴과하나 비겁은 좋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치 성향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암장되어 있지만 술중 정화가 있어 자신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치 성향이 짙은 처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념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주는 관살이 태왕하기 때문에 인성을 통하여 살인상생을 하는 사주인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상생을 하는 사주는 큰 조직이나 단체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울로를 보면은 현재는 기사대운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대운은 사주에 진입하면은 일주와 갑기 천간합을 하고 사신 지지 육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천합 지행이 되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합 지형이 되는 운에는 관제 구설이 따르거나 수술수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화는 유금을 만나면 금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금으로 바뀐다는 것은 길이 흉으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즉 처음은 길하나 나중은 흉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운이 매우 어둡게 전망이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이민년인 것입니다. 이민년은 임수와 대운의 기토와 기토 타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또한 관제 구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지지도 인사신 사명이 결성되기 때문에 좋은 운에서는 인사신이 계획이나 혁신을 통하여 일을 바르게 잡아가고 발전하는 것이지만 어두운 운으로 임하게 되면 자신이 하던 일이 꼬여지고 틀어지고 복잡하게 엉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향후에 다가올 어두운 운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유축 근국이 결성되면 무서운 흉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사대운은 연주, 기후와도 토생금하여 재생살로 되도록 사유축 근국이 결성되기 때문에 그 흉함이 흐지게 됨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향후에는 그간의 추악한 비밀이 곧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